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승주TV의 권승주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방송 권승주TV를 못했었습니다. 제 권승주TV를 만들고 미안한 맛집 그리고 성주생각 등등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12월 17일 우리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 지역구인 수용구에서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하느라고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못했었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정당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그리고 이 개혁보수 노선을 지키고자 다시 한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을 해서 지금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수영구에서도 다른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다시 중앙당 대변인직을 맡아서 당의 논평을 쓰고 또 당의 공식 활동을 하면서 지역 선거운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권성주TV의 성주생각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주생각은 이전에는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저의 개인 생각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제가 당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쓰는 논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코너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가 2020년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설 명절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21대 총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보수 통합이라든가 또 여러 정계 개편이 예상이 되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향 그대로 더욱 가열차게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1월 28일 화요일 제가 발표한 논평이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인데요. 오전 11시 57분입니다. 오전에만 2개의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인재 영입 건부터 바로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민주당이 지금 벌써 14번째인가요?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의뢰 인재 영입 뉴스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했었던 인사 중에 2번째로 영입을 했었던 원종건 씨, 아직 20대 후반이고요. 예전에 모 방송에서 눈을 떠요인가요? 정확한 프로그램 명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상당히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청년으로 그려졌었던 원종건 씨였습니다. 그 뒤로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또 여러 좋은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여당에서 제2호로 인재 영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의 여자친구였다고 밝히면서 그의 어떤 성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변태적인 문제, 여성을 성놀이개로 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폭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종건 씨는 평상시에 이 페미니즘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의 여자친구를 통해서 폭로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이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이 발언이 이게 자칫 죄 없는 사람의 마녀 사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이미 이 원정우 씨에 대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의 어떤 평상시에 그릇된 여성관, 어떤 성인식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온라인상에 많이 퍼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피해자의 폭로가 이거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논평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약 2년 전 이맘때쯤에 민주당을 향해서 이 끝없는 미투 논란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제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논평을 냈었죠. 더듬어 민주당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일파만파 많은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듬어 민주당에게 아직도 미투 인재가 더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었고 그곳에서 이
원종건 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논평에서는 그렇게 주문을 했지만 사실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른 포인트에 있습니다.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이 선거 때가 되면 인재 영입을 계속해서 하는데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인재영입 쇼. 저는 왜 쇼라고 하면 왜 쇼라고 하냐면 그분들의 어떤 스토리나 그분들의 어떤 자질 이런 것 자체를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하면서 부각시키는 것들, 포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들의 어떤 스토리, 상당히 좀 감성적인 부분들, 어떤 사회적 약자인 면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쇼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이 험난한 대한민국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말 지금의 이 정치판을 개선시키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당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의 제1당, 2당이 이 공당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인재 영입은 그 정치권에서의 정당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하나를 망각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정치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미리 발굴을 해서 양성을 하고 그리고 배출을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획득을 해서 이 원하는 어떤 청사진, 비전을 실현을 시키는 것이 정당의 기능이죠.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지금 14번째 이르는 이 인재 영입 쇼를 자처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런 인재 양성의 정당의 기능을 과시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재 영입 쇼를 할 거면 철저하게 증명을 했었어야죠. 지금 이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자아내고 있는 이 인사 문제,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 낭비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민주당에서 두 번째 영입 인사로 내걸었던 이 원정문 씨. 지금은 스스로 자기가 인재 영입 대상에서 자기가 빠지겠다라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금 이 피해자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듬고 그리고 이것이 더 일파만파 퍼지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는 응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정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일례로 우리 바른정당 때부터 했었던 청년정치학교라든가 목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당에서 정치 인재를 양성을 하고 배출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선거 때의 어떤 스토리텔링 그런 그럴싸한 포장을 해서 인재 영입을 하는 그런 쇼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기회로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생각 오늘 오랜만에 다시 했는데요. 1월 28일 민주당의 원종건 씨 인재 영입 사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다음 논평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